저는 방 한쪽에 쌓아둔 두꺼운 옷을 꺼냈습니다. 옷장을 열자 먼지가 얇게 떠올랐습니다. 손등에 닿는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죠. 니트는 보풀을 손으로 떼며 천천히 접었습니다. 목이 늘어난 부분을 잠깐 만져보았습니다. 패딩은 지퍼를 끝까지 올려놓았습니다. 팔꿈치가 다른 코트는 옷솔로 쓸었습니다. 옷걸이에서 빠지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장갑이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짝을 찾다가 그만두었어요.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을 펴보다가 다시 접었죠. 언제 어디서 쓴 건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를 버릴까 말까 손이 망설였습니다. 난방을 덜 틀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창문을 아주 조금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에서 겨울이 멀어지는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은 두꺼운 옷을 정리하며 계절을 보내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옷을 접는 일은 늘 익숙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은 나중에 따라오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손이 한 번씩 멈추었습니다. 멈추는 이유를 찾으려다가 그냥 두었어요. 두꺼운 옷은 부피가 커서 바닥에 금방 산이 됩니다. 저는 산을 낮추려는 사람처럼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릎을 굽히면 바닥이 가까워지고 그러면 손이 더 자주 닿게 되죠. 양말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스웨터를 위에 올렸습니다. 천이 포개질 때마다 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세탁한 냄새가 남아있는 것도 있고 오래된 냄새가 배어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냄새를 맡지 않으려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냄새는 가끔 손보다 먼저 무언가를 데려오니까요. 방 안난방은 꺼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뺨이 덜 시린 걸 보니 계절이 이미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창가 쪽에서 작은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아주 조금 한쪽 끝만 흔들렸죠. 두께가 비슷한 것끼리 맞춰 넣었습니다. 그래야 서랍이 덜 불룩해지고 닫기도 쉬워지거든요. 정리한다는 건 결국 부피를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문득 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한 벌을 넣으려는 순간 손끝이 걸렸습니다. 라벨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라벨을 안으로 넣지 않고 잠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조각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라벨 끝이 서랍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얇은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정리란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라는 말에는 끝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끝낸다는 게 늘 홀가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끝은 비어있는 채로 남기도 했죠. 그래도 집안일은 정리에서 시작해서 정리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라벨이 삐져나온 옷은 겨울 내내 손에 가장 많이 잡히던 것이었습니다. 따뜻해서라기보다 손이 먼저 기억한 옷이었죠. 기억이란 이상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손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머니를 만지다가 립밤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두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언제 사서 어느 겨울에 썼는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통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것이 손을 붙잡는 날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죠. 저는 립밤을 주머니 옆에 올려두고 다시 옷을 집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생각은 잠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옷을 서랍 안으로 밀어넣는 순간이 늦어졌습니다. 서랍이 닫히기 직전 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를 넣는 일이 그냥 넣는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끝내 말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옷을 접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굽혀진 채로 꽤 오래 있었죠. 예전에는 이런 자세가 금방 괜찮았습니다. 그날은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일어나려고 손바닥을 바닥에 짚는 순간 손목이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저는 손목을 한번 돌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통증이라기보다 몸이 말을 거는 느낌이었습니다. 옷장을 닫았다 열 때마다 경첩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 집이 아직 깨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리를 줄이려고 손으로 문을 받치며 닫았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누구를 위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실 쪽에서 냉장고 모터가 잠깐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하면 소리들이 더 가까이 옵니다. 평소에는 묻혀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듯이요.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끓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보글거림이 시작되자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끓는 소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 일정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잡아주었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컵이 손바닥을 오래 데워주었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건 몸의 가장 작은 위로 중 하나입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이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찬 기운이 발목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양말을 벗어도 괜찮을 만큼 바닥이 덜 차가웠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게 다가왔어요. 겨울 내내 발목이 차가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당연한 것이 사라지면 빈 곳이 생깁니다. 겨울에는 늘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덜 춥게, 덜 미끄럽게, 덜 걱정되게요. 장바구니에는 귤이 늘 들어 있었고 약국 봉투도 자주 보였습니다. 핫팩을 사두면 마음이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이 불안을 조금 눌러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더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편하다기보다 조금 비어 보였습니다. 준비할 것이 줄어든다는 건 좋은 일인데 손이 그 가벼움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내일 시간 괜찮냐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쓰는 손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어요. 괜찮다는 말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옷을 한 장 더 접으면서도 손끝이 느려졌습니다. 천 위에 손을 얹고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옷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체온인지 실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계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보다 손이, 손보다 등이 먼저 알아챘죠. 봄이 오는 건 달력 위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몸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하나 펼쳤습니다. 끝이 약간 해져 있었습니다. 실이 풀린 자리를 손가락으로 눌렀다가 떼었습니다. 눌러도 펴지지 않는 주름이 있었죠. 그 목도리를 처음 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목도리를 고르며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손을 비비며 가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안 라디오에서는 날씨 소식이 흘렀습니다.
눈이 온다는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제 옷보다 가족 옷을 먼저 챙기던 시기였습니다. 두꺼운 내복을 몇 장 더 사면 마음이 놓였죠. 아이 목에 감길 목도리를 고르며 제 것은 한 번 더 뒤로 미뤘습니다. 미루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아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발, 큰 발, 젖은 발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젖은 양말을 빨래통에 던져넣고 난로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세웠습니다. 신발이 마르는 냄새가 집 안 깊숙이 배었습니다.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국물이 있는 반찬이 꼭 있어야 했습니다. 입김이 나는 아이를 보면 뜨거운 것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한 사람이 추워 보이면 국을 더 끓이게 됩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학교 가는 길을 생각하며 가방 끈을 조여주던 아침도 있었습니다. 장갑을 잃어버렸다며 울먹이던 목소리도 스쳤죠. 그 목소리는 지금도 귀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목도리를 펼치니 불쑥 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던 남편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말이 많지 않아도 같이 서 있으면 됐습니다. 나란히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있었죠. 목도리를 접다가 그 냄새가 잠깐 스쳤습니다. 냄새는 손보다 먼저 기억을 데려옵니다. 세탁을 여러 번 했는데도 남아있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건 냄새가 아니라 시간이 배어 있는 거겠죠. 지금의 집은 조용합니다. 신발도 줄어들었고 젖은 양말도 거의 없습니다. 현관이 넓어 보이는 날이 생겼습니다. 넓어진 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서랍 깊숙이 넣지 않고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꺼내기 쉬운 자리에 두는 일이 이상하게 필요해 보였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것들은 쉽게 닿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목도리를 접는 손이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내려놓는 일과 붙잡는 일이 같은 동작 안에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손이 알아서 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옷장 문을 잠깐 닫았습니다. 갑자기 숨을 크게 쉬고 싶었죠. 문을 닫으니 방이 조금 넓어 보였습니다. 바닥에 놓인 옷더미가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옷더미를 치우지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늦게 왔습니다.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날짜가 몇 장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치는 일이 꼭 오늘일 필요는 없었어요. 달력이 틀려 있어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아주 작게 흘렀습니다. 뉴스인지 드라마인지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소리를 줄이려고 리모컨을 찾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조용해지는 방향으로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소리가 있으면 집이 덜 비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웠다가 멀어졌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생활의 소리였습니다. 다른 집의 저녁이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각자의 하루가 각자의 방 안에 있었죠. 예전 같으면 서둘러 끝냈을 겁니다.
끝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일이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걷고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다음 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손이 비었습니다. 비는 손으로 소매 끝을 만졌습니다. 천이 다른 부분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 다른 자리에는 같은 동작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팔을 끼고 서 있던 자세가 떠올랐죠. 추운 날 팔을 끼는 자세는 몸이 저절로 만드는 모양입니다.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도 누구나 그렇게 서 있게 되더라고요. 현관 쪽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문틈을 막아두었던 테이프가 살짝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붙이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느슨해진 밤이었습니다. 그 느슨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옷은 겨울을 닮아 있었고 제 하루도 그랬습니다. 두껍고 무겁고 쉽게 풀리지 않는 결이 있었죠. 그 결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이 있었나 봅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편안함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저 조금 느슨해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죠. 옷을 정리하다가 문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딸은 내일 잠깐 들러도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라고 짧게 보냈습니다. 그 한 글자가 생각보다 무거웠죠. 짧은 말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담겨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딸은 작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문을 열자 코끝에 바깥 공기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딸의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잠깐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딸은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손을 비볐습니다. 추웠냐고 묻자 아니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겨울보다 얇아져 있었거든요. 얇아진 목소리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피곤함인지 익숙함인지 저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올리고 컵 2개를 꺼냈습니다. 컵 2개를 꺼내는 일이 오랜만에 자연스러웠습니다. 딸은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선이 옷장 쪽에서 잠깐 멈추었죠. 옷장 앞에 서서 코트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그 코트는 제가 오래 입던 것이었습니다. 단추가 하나 달라진 것도 안감이 조금 낡은 것도 딸은 모르고 만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가져가도 되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이 아쉬움에서 온 건지 다른 데서 온 건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딸은 코트를 팔에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딸의 어깨가 조금 커 보였습니다. 딸은 단추를 잠가보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그 행동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말이 더 나올 것 같아서요. 차가 우러나는 사이에 딸은 옷더미를 한번 정리해 주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손이 맞았습니다. 손이 맞는다는 건 오래 같이 산 사람들 사이에서만 생기는 일입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서로를 알고 있는 거겠죠. 딸은 패딩의 지퍼를 끝까지 올려주고 접힌 선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그 눌림이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단단했죠. 정성이 있는 손바닥은 다릅니다.
딸은 코트 주머니에서 립밤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여기 있었네 라고 말했죠. 저는 립밤을 받아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따뜻하다는 말 대신 그냥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고마움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괜찮냐는 말을 삼켰습니다. 묻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으면 오히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요.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방 안에 남았습니다. 말보다 오래 남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컵 두 개를 씻는 소리가 길게 남았죠. 물소리가 멈추고 나서도 손이 한동안 수도꼭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끄고 나서도 끝난 느낌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행주로 식탁을 닦고 나니 손끝이 조금 건조했습니다. 저는 로션을 바르다 말고 창가를 봤습니다. 하늘색이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빛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얇은 빛은 그림자도 얇게 만듭니다. 방 안구석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코트가 빠진 옷장을 바라봤습니다. 빈자리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빈자리는 늘 무언가를 부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옷걸이의 차가움이 닿았습니다. 차가움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금방 옷걸이로 옮겨갔습니다. 몸은 닿는 것마다 온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겨울을 붙잡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추우면 더 끌어당기고 불안하면 더 쌓아두었습니다. 그게 안전이라고 생각했죠. 두꺼운 것은 마음까지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도 옷도 귤 한 봉지도 그랬습니다. 충분히 있다는 느낌이 불안을 조금 눌러주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세탁소에 들러 코트를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옷을 받으며 이제는 얇은 것도 괜찮겠네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에 웃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끄덕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얇아져도 괜찮다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들렸어요. 얇아진다는 게 줄어드는 것인지 가벼워지는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서 방충제를 꺼내 서랍에 넣었습니다. 향이 나자 겨울이 아니라 보관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보관한다는 건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꺼내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옷을 접고 넣고 비우는 동안 다른 감각이 생겼습니다. 덮는 것 말고도 보내는 동작이 있다는 감각이요. 보내는 동작은 버리는 것과 달랐습니다. 손이 그 차이를 먼저 알았습니다. 딸이 가져간 코트는 제 몸에서 딸의 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움직임이 계절의 흐름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겨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코트도 그랬고 온기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면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설명되지 않는 채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저 옷장을 닫으며 손잡이를 한번 눌렀습니다. 그 눌림이 조용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손에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어디서 온 건지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방 안 공기가 더 맑아졌습니다. 옷더미가 사라지니 숨소리도 작아졌죠. 방이 정리되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가득 찼을 때와 비었을 때 공기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베란다 문을 열고 빨래 건조대를 한번 만졌습니다. 차가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바닥이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이라면 오래 차가웠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창밖에는 가로등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바닥에 길게 눕는 걸 보았습니다. 저녁 가로등은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일정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외투를 먼저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목도리를 감았죠. 나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목도리, 장갑, 핫팩, 우산까지 머릿속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외투가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편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편함은 가끔 허전함과 함께 옵니다. 저는 그 두 감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구분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그날은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저는 국을 한 번 더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에 국이 있으면 마음이 덜 마릅니다. 국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밥솥 뚜껑을 여는 소리가 컸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밥 짓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소리인데 울림이 달라졌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앉았던 자리 쪽을 한번 봤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말로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딸이 두고 간 머리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그 머리끈을 손가락에 걸어 보았습니다. 고무가 아직 단단했습니다. 작은 것이 단단하면 마음도 조금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만들기 싫어서였어요. 말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밤이 있습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 밤이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꺼낼까 하다가 얇은 이불을 펼쳤습니다. 얇은 이불은 몸을 덜 눌렀습니다. 덜 눌리니 몸이 더 자유로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씹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죠. 생각을 비우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씹는 동작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겨울을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한 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소란스럽게 끝나는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두께가 사라진 자리는 비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준비가 된 자리였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 저는 한 번 깼습니다. 창문 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새벽은 조용한 척하지만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숨만 들렸죠. 숨소리가 들린다는 건 그만큼 주변이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고요함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도 옷장의 모양이 떠올랐습니다. 정리된 칸들이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쪽이 조금 비어 보였어요. 꽉 찬 것과 잘 정리된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낮에 저는 다시 옷장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고 넣어둔 옷을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천의 결이 차분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물건이어서 더 조용했습니다. 물건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건 앞에 서면 마음이 정직해집니다. 저는 얇은 상자를 하나 꺼내 비어있던 칸에 넣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장갑과 모자 몇 개가 들어갔습니다. 없어진 것들을 새로 채우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흩어진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싶었죠. 모아두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딸이 코트 잘 맞는다 라고 짧게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좋네 라고만 보내고 화면을 껐습니다. 좋네 라는 말 안에 들어간 것들을 딸은 다 알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닫히는 끝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잠깐 붙잡았습니다. 붙잡는 손이 보내는 손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설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명하면 작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느끼는 채로 두는 것이 더 클 때가 있죠. 해가 질 무렵 저는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봄의 바람은 겨울의 바람과 닿는 곳이 다릅니다. 뺨을 지나가는데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집에 올라와 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는 늘 같았습니다. 같은 소리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하루가 달라져도 끓는 소리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한번 닦았습니다. 닦을 게 많지 않아 금방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느낌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고 나면 방안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것들의 자리가 보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접혔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계절을 조용히 접어두는 밤이 있습니다. 접는 일은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꺼낼 수 있도록 두는 일입니다. 계절을 보내는 일은 달력 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옷을 접고 손이 멈추고 빈자리를 바라보는 동안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두꺼운 것을 걷어내는 일이 꼭 가벼워지는 일은 아닙니다. 무거운 것과 함께 있던 시간도 함께 내려가니까요. 그래도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붙잡는 동작과 보내는 동작이 결국 같은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래 입던 옷이 다른 몸으로 옮겨가고 빈 옷걸이 자리에 다른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보내는 것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옷장 안에도 손이 멈추는 자리가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 멈춤이 오래된 것을 기억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접어두는 일은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꺼낼 수 있도록 두는 일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